네, AI가 정말 우리 삶 곳곳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검색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아니면 복잡한 과학 연구까지요. AI가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심장,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요. 요즘엔 뭐 스타게이트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수십조 원 들여서 막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런 곳에는 연산칩만 수십만 개, 메모리는 또 수백만 개가 들어간다는데 이걸 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칩을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얼마나 잘 엮어서 성능을 최대로 뽑아내느냐. 여기서 이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차세대 패키징의 핵심 후보, 유리기판. 네, 이게 기존 플라스틱이나 실리콘이랑은 좀 다른 유리만의 특성 때문에 AI 시대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기대가 크더라고요. 네, 기대감이 상당하죠. 오늘 저희 손에는 그래서 최신 유튜브 분석 영상들, 그리고 관련 연구 보고서가 한가득인데요. 유리기판 기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짚어보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렇게 좀 안개 속 같은 신기술 시장의 불확실성, 이걸 다루는 독특한 방법, 베이즈 추론이라는 거에 대한 자료도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유리기판, 이게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더 나아가서 그 베이즈 추론이라는 생각의 도구가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이걸 함께 파헤쳐보는 거죠.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맥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유리기판, 이게 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주목받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기존에 쓰던 그 검은색 플라스틱 기판, PCB나 실리콘 대신 유리를 쓴다는 건데 장점이 뭔가요? 가장 큰 차이는요, 표면의 매끄러움 그리고 단단함입니다. 유리는 플라스틱보다 훨씬 평탄하고요, 열이나 습도 때문에 모양이 번하는 게 거의 없어요. 변형이 적군요. 네, 반도체 회로가 점점 더 미세해지잖아요. 근데 유리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판 위에서는 훨씬 더 오밀조밀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회로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두께도 더 얇게 만들 수 있고요.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해서 미세 회로 구현에 유리하다. 또 다른 장점은 없나요? 열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AI 칩처럼 고성능 칩들은 열을 정말 엄청나게 뿜어내거든요. 그렇죠. 발열이 심하죠. 네, 근데 유리는 열 때문에 늘어나거나 휘는 정도가 그 칩, 그러니까 실리콘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연결 부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소재 간의 궁합이 잘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덕분에 전력 손실을 한 30%나 줄이고 데이터 처리 속도는 최대 40%까지 높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주파 신호도 훨씬 깨끗하게 전달되고요. 와, 전력 효율하고 속도 개선 효과가 상당하네요. 특히 요즘 AI 때문에 수요가 막 폭발하고 있는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랑도 관련이 깊다고 들었는데요. 아주 직접적인 관계죠. HBM이라는 게 여러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기를 넓힌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HBM 성능을 대대로 뽑아내려면 그 아래서 받쳐주는 기판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유리기판은 이런 HBM 같은 고성능 칩들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가깝게 붙이면서도 신호 간섭이나 열 문제를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후보인 거죠. 아하. 그래서 AI 서버나 자율주행차처럼 대규모 병렬 연산이 꼭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 유리기판이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기술적인 장점은 확실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럼 시장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전망은 좀 밝은 편인가요?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 이게 이미 1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쭉이 돼요. 벌써요? 꽤 크네요. 네, 다만 이건 아직 디스플레이용 유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성장세를 보면 이게 좀 갈립니다. 어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3.6% 성장할 거다. 또 어떤 곳은 7.8%까지 성장할 거다. 예측 편차가 꽤 커요. 성장률 예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바로 응용 분야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강자인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좀 성숙기에 들어서서 연 3, 4% 정도 안정적인 성장을 예상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반도체 패키징 분야는
이건 정말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일부에서는 이쪽이 연 10% 이상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전체 시장 성장률 예측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요. 지역적으로는 역시 한국, 중국, 일본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여전히 제일 크고 북미는 첨단 반도체 R&D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 유리기판이 얼마나 빨리 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군요. 이 시장을 잡기 위한 경쟁도 아주 치열하다면서요? 네, 그야말로 전쟁이죠. 인텔이 가장 공격적이에요. 이미 1조 원 이상을 투자했고 2026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삼성 역시 그룹 차원에서 그러니까 삼성전기, 전자, 디스플레이가 힘을 합쳐서 2026년에서 27년 양산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MD도 협력사들이랑 테스트하면서 2025년에서 26년 출시를 보고 있고요. 다들 정말 빠르네요. 그리고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 여기는 미국 공장에서 이미 시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르면 2025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어쩌면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와, 정말 빅테크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네요. 근데 이렇게 얇고 매끈한 유리에 그 미세한 회로를 새기고 칩을 연결하는 게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기술이 핵심인가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난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리의 아주 미세한 구멍, 이걸 비아라고 하는데요. 이걸 수직으로, 그것도 수만 개 이상을 아주 정밀하게 뚫는 기술입니다. TGV, Through Glass Via라고 하죠. 아, TGV. 네, 이게 칩이랑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유리가 잘 깨진다는 거죠. 그렇죠. 유리니까 깨지기 쉽겠죠. 두 번째는 뭔가요? 자르는 기술입니다. 즉 절단인데요. 얇게 만든 유리기판을 개별 칩 크기로 정밀하게 자르면서도 깨트리지 않아야 하고 또 잘린 단면도 아주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같은 특수 기술이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은 회로 형성입니다. 유리 표면에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금속 회로를 정확하게 만들고 TGV 구멍 안쪽까지 빈틈없이 금속으로 채워 넣어야 하죠. 아, 그것도 어렵겠네요. 네, 특히 이 과정에서 유리랑 금속이 잘 안 붙고 떨어지는 박리 문제가 생기면 바로 불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멍 뚫기, 자르기, 회로 만들기. 와, 듣기만 해도 정말 까다롭네요. 특히 그 구멍을 얼마나 깊고 가늘게 뚫느냐, 그 종횡비, 에스펙트 레이시오, 이게 성능에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종횡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신호를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서 성능은 좋아지는데요. 문제는 구멍이 깊고 가늘어질수록 유리가 더 약해져서 깨지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아, 트레이드 오프가 있군요. 네, 결국 이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면서도 얼마나 더 정밀하고 깊게 구멍을 뚫고 또 안정적으로 회로를 형성하고 박리 문제 없이 잘라낼 수 있느냐, 이게 기술 경쟁의 핵심입니다. 누가 이 난제들을 먼저 그리고 더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겁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도 이런 어려운 기술들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곳들이 있다고요? 몇몇 기업들이 좀 눈에 띄던데요. 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NG 하이테크라는 곳은요, TGV 구멍 안에 금속을 증착하는 핵심 공정 기술 MPVD라고 하는데 이걸 자체 개발했고 업계 평균보다 높은 1.7.5 종횡비를 구현했다고 강조합니다. 1대 7.5면 꽤 높은데요. 네, 이미 삼성, 하이닉스 양쪽과 관계를 맺고 시제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인상적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화학약품 공급 장치 같은 분야에서도 강점이 있고요. 필옵틱스라는 곳은 레이저 기술이 강점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필옵틱스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유리의 구멍을 뚫거나 TGV 아니면 얇은 유리를 아주 깨끗하게 자르는 절단 장비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스텔스 커팅이라고 마치 스텔스기처럼 흔적 없이 깔끔하게 자르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SKC 앱솔릭스 같은 곳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JNTC라는 기업은 수율하고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는 것 같던데요. 네, JNTC는 TGV 공정에서 거의 결함 없이 마이크로 크랙이 0%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면서 90% 이상의 높은 수요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0.2mm 수준의 아주 얇은 유리 가공 능력과 함께 기존보다 한 30% 정도 저렴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오, 가격까지요. 네, 이미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랑 비밀 유지 계약 NDA를 맺고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한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물론 이게 실제 양산 단계에서도 이 성능과 가격이 계속 유지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확실히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유리기판 정말 잠재력은 커 보이는데 동시에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과제도 많고 또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언제쯤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릴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불확실성이 아주 크죠. 딱 이런 상황에서 유용한 생각의 틀이 있다고요. 베이즈 추론 말씀이셨죠? 바로 베이즈 추론, 베이지안 인퍼런스입니다. 이게 뭔가 이름이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또 우리 일상과도 아주 맞닿아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기존의 생각을 업데이트한다 이겁니다. 새로운 정보로 생각을 업데이트한다? 그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요. 뭐가 특별한 거죠? 특별한 점은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확률적으로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베이즈 추론은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믿음, 이걸 사전 확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전 확률. 네, 여기에 새로운 증거, 즉 데이터가 관찰될 가능성, 이걸 우도라고 합니다. 이 우도를 반영해서 업데이트된 새로운 믿음, 사후 확률, 포스테리어를 얻는 방식입니다. 아, 사전 확률, 우도, 사후 확률. 네, 중요한 건 이 모든 믿음을 확률 분포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될 확률이 몇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허, 불확실성을 숫자로 표현하고 새로운 정보가 생길 때마다 그 숫자를 계속해서 바꿔나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보통 접하는 통계, 이걸 빈도주의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사건이 반복될 때 빈도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네, 하지만 베이지는 확률을 어떤 주장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로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직관이라던가 과거 경험 같은 사전 지식을 아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고요. 데이터가 좀 부족한 초기 단계에서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정확한 판단에 가까워질 수 있죠. 불확실성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걸 끌어안고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관리한다. 오,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나요? 아까 최적화나 금융 쪽에서도 활용된다고 하셨죠? 네, 대표적으로 베이지 최적화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모델의 최적 파라미터를 찾을 때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테스트해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이랑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네, 그럴 때 최소한의 시도로 최적의 해답을 찾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핵심은 똑똑한 추측입니다. 몇 번의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요. 아직 테스트해보지 않은 지점들이 어떨지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대리 모델이라는 걸 만듭니다. 대리 모델? 네, 이 모델은 단순히 여기가 좋을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좋을지와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함께 알려줘요. 이걸 바탕으로 다음번엔 어디를 테스트하는 게 가장 정보를 얻는 데 유리할지, 즉 가장 유망한 지점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죠. 이미 좋은 결과가 나온 곳 주변, 이걸 활용, exploitation이라고 하고요. 아직 잘 모르는 새로운 영역, 이건 탐험, explor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두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면서 효율적으로 최적점을 찾아갑니다. 아, 굉장히 효율적인 탐색 전략이군요. 그럼 금융이나 투자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나요? 거기도 정말 불확실성의 끝판왕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베이즈 추론이 정말 잘 맞습니다. 주식 투자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특정 주식의 미래 수익률이나 위험, 즉 변동성을 하나의 고정된 숫자로 예측하는 대신에요. 확률 분포로 생각하는 겁니다. 확률 분포로요? 네,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5% 수익이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20% 사이에서 움직일 확률이 90%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요. 아, 불확실성 자체를 숫자로 표현하는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시장 경험이나 경제 전망 같은 사전 견해를 반영할 수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술주가 앞으로 유망하다고 믿는다는 그 믿음을 초기 확률 분포 설정에 넣는 거죠. 네. 그런 다음 실제 시장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사전 믿음과 데이터를 결합해서 업데이트된 투자 판단, 즉 사호 확률을 내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시장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 불확실성을 고려한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죠. 물론 계산이 좀 복잡하고 사전 믿음 설정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원리를 들어보니까 유리기판 시장처럼 변수가 많고 불확실한 상황을 분석하는데 정말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침 관련 연구 보고서도 있다고 하셨죠? 그 보고서에서는 베이즈 추론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네, 유리기판 시장 전망과 투자 가설, 베이즈 추론 프레임워크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과거에 다른 반도체 소재가 상용화되기까지 걸렸던 시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률 한 3-5% 되죠. 또 신기술 도입 초기의 일반적인 패턴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요. 유리기판 시장의 성장률이나 상용화 시점 같은 것에 대한 초기 믿음, 즉 사전 확률 분포를 설정했습니다. 네. 당연히 기술적인 난제나 경쟁 구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 분포에 잘 녹여냈고요. 일종의 초기 밑그림을 그린 거네요. 그 다음은요? 여기에 최근 한 1-2년 사이에 관찰된 증거들을 반영했습니다. 인텔이나 삼성 같은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발표, 또 실제 시제품 공개, 그리고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같은 긍정적인 증거들. 이것들과 함께 일부 기업의 기술 개발 지연 가능성이라던가 높은 생산 비용, 기존 기술과의 경쟁 같은 부정적인 증거들도 확률적으로 고려해서 그 사전 믿음을 업데이트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전망, 즉 사후 분포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측 결과가 궁금한데요? 네, 보고서의 베이즈 분석 결과를 보면요. 2030년 유리기판 시장 규모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0억에서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조에서 19조 원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오, 꽤 크네요. 네, 하지만 90% 신뢰 구간은 9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까지 매우 넓게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범위가 넓네요. 특히 핵심인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 대해서는 2028년에서 29년까지 의미 있는 수준, 그러니까 연 5억 달러 이상으로 상용화될 확률을 약 70%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서 28년까지 최소 2곳 이상의 주요 기업이 양산을 시작할 확률, 이건 50% 정도로 봤고요. 이야, 확률로 표현되니까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70%면 꽤 높은 가능성이지만 또 뒤집어 보면 30%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된다가 아니라 될 확률이 70%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흥미로운 점은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 CAGR이라고 하죠. 이게 중앙값은 6.5% 정도로 나왔지만 분포를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 즉 업사이드 포텐셜도 꽤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확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그럼 어떤 투자 가설 같은 걸 세워볼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몇 가지 핵심 가설을 확률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리기판 시장 성장이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다. CAGR 6% 초과. 이 가설에는 75% 확률을 부여했고요. 반도체 패키징용 상용화가 2027년에서 28년 내에 최소 2개사 양산. 여기에는 70% 확률을 부여하는 시기입니다. 네. 또 결국 소수의 기술 리더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2027년까지 리더 부상, 이 가설에는 80%의 꽤 높은 확률을 줬습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각 시나리오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숫자로 보여주니까 의사결정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베이지 접근법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예측이 목표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정량화하고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일종의 사고의 틀을 제공하는 거죠. 네, 보고서도 투자할 때 이런 확물적인 믿음에 기반해서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 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투자,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가져가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계속해서 정보를 모으고 생각을 업데이트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차적 업데이트 전략이라는 게 중요해요. 즉,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내 믿음을 얼마나 바꿀지 미리 좀 생각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A라는 회사가 내년까지 양산에 성공하면 시장 성장률 예측치를 5%포인트 높인다.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두는 거죠. 그래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변화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유리기판은 AI 시대를 맞아서 반도체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기술로 아주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또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도 주목할 만하다. 이거죠. 네. 하지만 동시에 기술적인 난제와 시장의 불확실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베이지 추론이라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을 숫자로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단을 계속해서 다듬어 나갈 수 있게 돕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비단 이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복잡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방식이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미래를 완벽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베이즈 방식처럼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또 믿음을 업데이트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어제부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유리기판 시장이라는 흥미로운 사례를 넘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혹은 투자하고 있는 다른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 분야들에도 이런 확률적인 사고 또 유연한 업데이트 방식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